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자, 오늘은 수익 스토리 영상을 이제 제작을 해볼 건데요. 이제 시황을 잠깐 짚어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이 조금 신경이 쓰여서 요거를 지금 신용이 지금 9조를 넘어갔거든요. 요 부분 때문에 지수가 조정이 들어올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파생 포지션, 인버스 포지션으로 많이 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니까 지금 평균 이게 단가가 한 1600포인트에서 1800포인트 코스닥 요 정도에 잡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인버스 포지션이 깡통이 나려면 2400포인트에서 2600포인트가 오면 이제 깡통 포지션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9월 전에 만약에 지수가 2200을 넘어간다거나 하면 인버스 포지션들이 우르르 깡통이 나면서 진짜 좀 지수가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포지션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오늘이 이제 5월 8일 금요일인데 오늘도 장이 흐름이 괜찮았죠. 자, 그런데 이제 수급에 조금 특이한 부분들이 보였어요. 지금 수급 주체가 개인 투자자인데, 자, 개인이 오랜만에 파는 포지션이 나오면서 외인 기관이 양매수 포지션들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흐름들이 좀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본격적으로 지수는 상승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건 이제 왜곡 흐름이라서 조정을 준비해야 될 구간이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현금 대응 전략은 회원방송에서 또 회원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리고 있죠. 물론 현금을 많이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조정이 들어와도 크게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좀 지켜보면 되겠죠. 지금 노이즈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라 이런 노이즈들이 나중에 어떻게 작용을 할지가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특이한 부분들 보이고 하면 이제 유튜브 방송으로도 회원 방송으로도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서 시장은 그렇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장이 좋고 뭐하고 하니까 수익 주는 것들 있으면 좀 수익을 챙겨서 리밸런싱을 계속 해나가면서 상승력이 높아 보이는 종목으로 포트 이동을 조금씩 해주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본격적으로 상승장이 시작되고 할 때는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는 포지션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병 이슈가 시작이 된 다음에 처음 이제 테마가 붙었던 부분들이, 자, 헬스케어 쪽에서 테마가 붙었던 부분들을 보면, 자, 진단 쪽이 있을 거고요. 진단 쪽에서 이제 치료제 쪽으로 넘어가는 흐름들이 보였는데, 치료제 쪽은 파동이 생각보다 크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지수가 조금 더 뻗어가면 이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포지션들도 좀 취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밸류 매력이 있는 쪽으로 서서히 자금이 이동하는 부분들이 보여요. 자, 요런 부분들에서 부각받고 있는 게 일단 엑스레이 쪽 해서 이제 사람들이 병원 가서 이제 진료를 많이 받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요런 쪽에 수요가 좀 늘어나는 흐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기업들이 좀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데, 요런 부분들이 계속 연결이 되면서 헬스케어 섹터에서 순환매 흐름들이 지속될 가능성들이 보여져요. 그리고 시장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다 싶으면 자금이 다시 이동을 하는 포지션들이 만들어질 건데, 조정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할 때는 헬스케어 섹터는 약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게 상승이 진행되는 구간에 헬스케어 섹터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제 상승이 지속되는 동안에 이제 움직이고, 그리고 조정이 왔다가 이제 다시 움직일 때는 이 흐름이 헬스케어에서 다른 쪽으로 단기 주도 섹터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뭐가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서 밸류 추적을 해서 포지션을 좀 이동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또 코멘트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레이언스 102% 수익 인증 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2020년도 5월 7일 목요일날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엑스레이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이유들은 지금 보면 이슈를 붙이려는 흐름들이 보이는데, 이슈가 붙으면 버블로 가거나 또는 적정가치 구간까지 빠르게 올라오는 구간들이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밸류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평생 투자님이 102% 수익 인증 해주셨고요. 자, 축하드리고, 자, 이렇게 자꾸 인증해주고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생 투자님이 요즘 보면 수익 스토리 수익 자랑 게시판에 좀 데이터를 많이 올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볼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감사합니다. 자, 매도 평균가 보니까 14,650원. 지금 위치 근방에서 이제 매도 포지션이 나왔고요. 동물용 엑스레이 점유율이 높다고 해서 애완동물 시장이 점점 커질 것 같아. 자, 마음에 들어서 편입을 했습니다. 요런 부분들에 대한 스탠스를 잡아가는 것도 사실 투자를 하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게 이제 비싸냐 비싸지 않냐, 이제 이미 관심을 받아서 사람들이 다 이런 부분들에 베팅을 하면 자산 가격이 싸게 책정이 되지 않겠죠. 그럼 비싸지 않은 자산을 그게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추려놓고 이런 업황에 대한 스탠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잡아가는 것들이 맞아요. 또 반대로 이런 스탠스들을 먼저 잡아놓고 밸류를 나중에 맞춰놓아 보는 방법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성향적인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해나가야 되고요. 2만원까지는 그냥 가져가려고 했는데, 다른 종목 살려고 102%에 절반 매도하고 복리계좌로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자, 보겠습니다. 평생투자님이 편입했던 자리가 3월달 코로나라는 이슈 있을 때 거의 바닥 근방에서 편입했던 종목들이 꽤 있어요. 요런 종목들을 좀 많이 편입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좀 투자금을 좀 추가를 해서 공포에 산 거죠. 자, 공포를 살 수 있는 담력을 키우자. 공포라는 게 극으로 치달아 있으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건 불안해야 될 부분들이 아니에요. 불안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기업들이 진짜 다 망하고 뭐하고 한다 그러면 이미 사회 체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가능성들은 굉장히 희박하고, 쉽게 말하면 베네수엘라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화폐가 의미가 없어지고 그 국가 자체가 붕괴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자산이라는 거는 영원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포가 극에 달해서 사람들이 가격을 보지 않고, 이게 얼마다라는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보지 않고 매도 물량이 많아져서 시장에 매물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싸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폭락이라는 건. 자, 그러면 평생 투자님처럼 이렇게 딱 바닥에 사야 이게 좋은 기회냐? 아니라는 거죠. 자, 3월달에 시작해서 폭락이 막 이제 시작되려는 요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서도 마찬가지고, 폭락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계속 좋은 기회인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샀던, 여기에서 샀던, 여기에서 샀던, 여기에서 샀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다 좋은 기회인 거지.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죠. 딱 여기선 안 사고 싶죠. 지나가고 나면 여기선 안 사고 싶어요. 여기서만 사고 싶단 말이야. 그런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이게 만약에 없어. 이게 없고 여기서부터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건데? 지나고 나니까 파동이 이렇게 진행된 거지. 이렇게 파동이 진행될 거라는 걸 알 수 있느냐 이거죠. 제가 이 레이언스라는 종목도 추천드렸던 자리가 여기 어디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여기 어디에서 담아놨어도 마찬가지죠. 나쁜 포지션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기업은 동 섹터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들에 비해서는 밸류 매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지금 자리에서 다른 종목들 안 갖고 있다 그러면 교체 포지션도 굉장히 좀 합당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레이언스라는 종목이 있고, 그리고 또 엑스레이 관련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기업들 중에 요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회원방송에서는 이제 정리를 해드렸는데, 자, 바닥근방 구간, 그러니까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폭락 막바지 구간부터 지금 보면 다 100%씩 올라왔어요. 자, 이 종목도 여기에서 100% 이상 올라왔고요. 이 종목도 여기에서 보면 100% 이상 올라왔고요. 자, 상승 상승은 이 종목이 좀 가장 크게 나왔는데, 자, 지금 이제 남아있는 상승 여력을 계산을 해보면, 요 종목은 상승 여력이 50%, 8% 정도 보여집니다. 지금 요 위치가 비트 컴퓨터를 제가, 마지막에, 코멘트 드렸던 자리랑 비슷한 자리예요. 시장이, 이게 그러면, 야, 이거 사놓으면 무조건 올라갈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시장이 만약에 또 조정을 받는다면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 움직이는 거예요, 항상. 근데 그게 지금 좋을지 안 좋을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밸류 판단을 해가지고 비싸지 않은 구간이다, 좋은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면 사서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조정이 들어오면 조정이 왔다 가는 거예요. 조정이 안 들어오고 그냥 움직이면 바로 수익을 주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밸류 매력에 따라 포지션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차별화 흐름이 이제부터는 지나고는 확인이 될 거라면, 지금까지 올라올 때는 다 똑같은 흐름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전체적인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올라올 때는 전부 다 밸류 매력이 생겨있기 때문에 같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밸류 매력이 많이 남아있는,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종목들이 상승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럼 뭔 말이냐면 지금부터는 차별화가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레이언스라는 종목보다 요 종목이 지금부터 상승 여력은 훨씬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주가가 가치에 연동이 된다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려면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저는 이제 추적하고 밸류적인 부분들이라든가 추정치, 업황, 전망 뭐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회원분들한테 정보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에 따른 이제 투자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회원분들이 본인이 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함께 이제 폭락이 다 함께 진행이 됐으니까 올라올 때 함께 올라오는데, 어느 정도 올라오면 이제 밸류에 따라서 상승 여력이 나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자, 비트 컴퓨터와 같은 모습으로 진행이 될지, 지금 여기에서 쉬었다 갈지는 어때요? 이게 요렇게 바로 튈지, 쉬었다 갈지는 어때요? 지금 시장이 조정이 들어오느냐, 그냥 상승 흐름이 이어지느냐예요.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 요렇게 될 거예요. 조정이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걸리겠죠. 요 종목도 이게 지금 상승률은 50%에서 80% 정도 남았다고 제가 설명드린 종목인데, 요 종목도 요 자리인가 해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지금 위치에서는 이제 편입 자리에서는 여기에서 산 분들은 뭐 한 10%나 뭐 수익 구간일 거고, 요 밑에서 산 분들은 뭐 수익 구간이 한 3-40% 되겠죠. 지금 보면 지금 구간의 상승률이 50%, 80% 정도 남아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요 종목은 36,000원 구간이니까 대충 여기에서 여기 구간 들어가면 어때요? 이거는 밸류 부담이 생기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비트 컴퓨터는 지금 비싸요. 그 비싸면 이제 조정이 들어오면 여기까지 터치를 해놓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제가 그래서 이런 따라잡는 포지션들은 단기적인 포지션이기 때문에 안 좋아하는 거예요. 요렇게 밑에서 요런 자리에서 사놨으면 이 자리랑은 포지셔닝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요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요 종목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산 거, 여기에서 산 거, 여기에서 산 거, 여기에서 산 거랑 여기 산 거랑은 포지셔닝이 다른 거예요. 요런 포인트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이렇게 빠졌을 때 여기에서 밸류가 매력이 없다 라면 여기에서는 안 사야죠. 이렇게 빠졌다고 사는 게 아니죠. 여기는 밸류 매력이 없었을 테니까. 여기서부터는 밸류 매력이 생겼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편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가치를 기준으로 항상 편입 포지션이라는 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만큼 빠졌으니까 올라갈 거다, 뭐 더 빠졌으니까 올라갈 거다, 이건 뭐 저점을 깼으니까 손절을 해야 돼, 이런 게 하나도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보면, 자, 저점을 깨니까 어때요? 움직입니다. 저점을 깨니까 어때요? 움직여요. 내가 알고 있는 무슨 뭐 손절가라 그래갖고 그 자리를 뭐 이탈하면 팔아라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차트쟁이라든가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보통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저도 과거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이건 아주 단순한 원리라는 거죠. 많이 빠지면 그만큼 싸지는 거예요. 그럼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기회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리 어때요? 자, 요렇게 밀리고 뭐하고 하면 요 자리에서 시간이 걸리니까 이 시간 비용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가장 바닥에서는 사지 말라 그래. 약한 놈이 계속 약하고 강한 놈이 계속 강하다. 자, 계속 강해. 자, 강한 놈이 계속 강하니까 이렇게 강한 거 요런 거 사는 거야. 계속 강하니까 강한 놈 사야 되면 요런 자리에 사라는 거잖아요, 계속. 그럼 장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소외가 되잖아요. 주가가 나중에는 이렇게 올라온다 그래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를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많이 빠져있을 때 밸류 체크를 해가지고 싸면은 그냥 담아 놓는 거예요.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올라오면 줄이는 거죠. 이런 포지션들을 취해야 장기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종목은 어때? 비트컴퓨터 같은 종목 여기에서 살 자리인데 이거는 팔 자리잖아요. 그쵸? 자, 비트컴퓨터라는 종목은 팔 자리에서는 어때요? 비트컴퓨터라는 종목은 팔 자리에서 이런 종목은 자, 살 자리가 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차라는 게 있는 거예요. 밸류라는 거에 따라 순환매가 도는 이유들이 이런 이유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많이 올라와 있으면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면 밸류가 부담이 됩니다. 그럼 밸류가 부담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 가치에 연동해서 주가가 움직이니까 이 종목은 이제 추가 상승은 부담이 되니까 이런 종목이 확률적으로 올라오기가 되게 확률적으로 올라올 확률이 높은 거죠. 저가 매력이 생기니까 돈이 저가 매력이 생기는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환매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섹터별 순환매도 진행이 되고 그때마다 주도 섹터도 바뀌는 거고 주도 섹터니 순환매니 이런 모든 것들이 보통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주도주 무슨 뭐 대장주 순환매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게 전부 다 변동성으로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변동성으로 절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진행이 되는 이유는 가치 때문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주도 섹터가 잡히는 건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많이 올라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상승 여력이 멈추는 순간부터는 더 가기가 힘든 거죠.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버블이 진행되는 경우는 예외로 봐야 되는 거고 대장주들은 그만큼 상승 여력이 많으니까 많이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순환매 흐름은 이게 밸류가 부담이 생기면 자 밸류 부담이 없는 쪽으로 돈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매가 진행이 되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그림을 왜 가져나왔냐면 이제 회원분들은 나중에 이제 요 종목들도 올라오고 하면 제가 이제 수익 스토리 영상에서 갖고 와서 요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이거랑 같이 그림 그려놓고 그때 내가 왜 이 종목의 상승률이 높다, 높을 거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들이 뭐냐. 지금 올라올 때는 여기에서는 똑같이 올라왔지만 여기서부터는 흐름이 갈릴 거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 레이언스라는 종목은 지금 밸류 판단해보면 적정 가치 근방에 있어요. 비싸지는 않은데 싸지도 않아요. 물론 주가가 그러니까 못 갈 거라는 건 아니죠. 미래 가치를 반영을 하면 더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위치에서 한 1년, 2년 정도의 업사이드가 진행이 되지 않으면 적정 구간이란 말이에요. 업사이드가 확인이 된다 그러면 더 가겠고. 근데 업사이드가 없는 구간에 똑같이 밸류 판단 해봤을 때 요 종목, 자 1번 종목하고 2번 종목의 밸류 매력이 더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 관련주들에서 의료기기 업종 중에 X의 관련주를 담는다 그래도 얘를 먼저 담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거나 돈이 남으면 얘도 담고 얘를 가장 먼저 담아야 되겠죠. 레이언스라는 종목은 지금 자리에서 신규 편입이 애매한 구간인 거예요. 요 종목도 제가 추천 자리가 여기에서 여기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체크를 해보니까 그렇게 밸류가 매력적인 구간들이 아니라서 요거는 저라면 만약에 요 종목이나 자 1번 종목이나 2번 종목을 안 갖고 있다 그러면 요걸 팔아서 이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냥 이 종목을 그냥 보유를 해가는 게 아니고. 근데 뭐 평상투자님처럼 수익 구간이 어느 정도 적정 구간에 도달해서 비중을 빼놓고 보유를 한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업사이드 같은 부분은 요 종목이 더 크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매도 포지션을 봐서 뭐 교체하고 하는 것들은 좋은 포지션이다 라고 말하기가 힘들지만, 내가 만약에 하나도 안 갖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순서는 요거 먼저 사고 그 다음에 정말 살 게 없으면 요것도 사는 그런 포지션으로 가야 되는 거죠. 결국은 계속 반복적으로 증명을 해줍니다. 주식 투자 하다 보면 공포라든가 폭락은 항상 기회예요. 근데 이 폭락 구간에 폭락이라도 내가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거 기회인 거 알아도 돈이 없으면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회가 아니냐 이거예요. 폭락이 오면 처음에 움직일 땐 다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때 사놨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데, 이후에도 어때요? 이후에도 이렇게 상승 여력들이 갈린단 말이에요. 자, 빠졌다가 올라올 땐 다 같이 올라오는데 여기에서는 어때요? 상승 여력이 갈리면서 종목들별로 상승 여력이 달라진다고. 리밸런싱을 활용을 하게 되면 폭락 때 그 폭락하는 구간에 내가 담아내지 못했어도 계속 기회가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주식을 다 사놔서 다 물려있어. 막말로 다 물려있어서 폭락을 두들겨 맞은 다음 회복이 되는 과정에 그 회복 구간의 수익을 내가 못 챙겼다고 그게 뭐 폭락의 기회를 못 잡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기회라는 거는 이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 어때? 헬스케어 섹터도 폭락 후에 움직이고 했을 때 다른 섹터는 헬스케어 섹터보다 덜 움직인 종목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종목들은 밸류가 떨어지나요? 아니에요. 빠지는 거는 더 빠지거나 막 그런 종목들도 엄청 많단 말이에요. 못 올라오고 깔려있는 종목들도 많다고요. 그런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상승 여력은 지금 뭐 헬스케어 섹터보다 훨씬 높은데 못 올라온 기업들도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러면 길게 시간 놓고 보면 이렇게 먼저 수익을 주는 헬스케어 섹터 이런 종목들 팔아서 밸류 매력이 남아있고 밸류 매력이 더 크게 확대되어 있는 기업들을 자산을 이동시켜주면 어때요? 굉장히 큰 기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폭락이 한 번 진행되면 그 폭락이 진행됐다 회복되는 과정에 기회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시간차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가치 판단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기회는 6개월이고 1년이고 이어집니다. 그래서 폭락 구간에 꼭 못 사서 기회를 놓쳤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순환매 흐름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자, 이 변동성을 맞춰서 내가 이 순환매 흐름을 잡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순환매가 이제 진행이 되는 이유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돈의 이동. 쉽게 말하면 저렴한 자산으로 돈은 이동하는 겁니다. 돈처럼 똑똑한 게 없어요. 저렴한 자산으로 돈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순환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순환매 포지션을 내가 어떻게 변동성으로 잡아봐야지. 이건 주가가 못 올라갔으니까 가치 판단을 안 하고 주가가 못 올라갔으니까 이제 얘네들도 올라갈 때가 됐어 라고 생각하는 건 틀린 거예요. 자, 밸류 매력이 있고 뭐하고 한데 얘는 상대적으로 덜 올라왔어. 아니면 똑같이 올라왔는데 밸류 매력이 얘가 더 높아. 그런 쪽으로 리밸런싱을 해주는 거죠. 포트폴리오를 이제 조금씩 이동을 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수 수익률보다 아웃퍼폼 수익률을 쌓아갈 수가 있고, 그런 아웃퍼폼 수익률을 쌓아가는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누적이 되면 내 수익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항상 기억을 해보세요. 제가 전부 이제 반도체를 우리가 채워갔을 때는 2018년도 10월부터 이때도 폭락 구간이죠. 자, 2019년도 8월 요때까지 많이 채웠습니다. IT 섹터는. 회원분들한테 이제 막 코멘트 드리면서 막 추적해서 많이 싸다 하면서 이제 추적해서 막 채웠던 게 요 섹터예요. 근데 이제 한 10월, 11월 되니까 어때요? 이게 주가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19년도 10월, 12월 되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밸류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헬스케어 섹터 그리고 IT에서는 아직 밸류가 딱씩 숫자가 찍혀있지 않은 빅데이터 쪽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
그리고 요런 것들 막 담아갔단 말이에요. IT 빅데이터 종목들은 많이 못 담았어요. 헬스케어 비중 채운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치워놓고 보니까 어때요? 지금 신화한이 지나니까 2020년도 3월달에 폭락이 나온 다음에 움직일 때는 어때요? 헬스케어 섹터가 가장 세잖아요. 그럼 지금은 뭘까요, 또? 지금은 뭘까요? 자, 회원분들한테 제가 계속 언급드리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자, 유튜브 방송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우리가 먼저 포지션 정리 다 해놓고, 회원분들은 우리가 포트폴리오 다 짜놓고,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이야기를 해보는 거지. 우리가 담아가는 구간에 그런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유튜브 방송에서는. 이게 다음은 뭘까? 지금 여기에 대한 공부를 하고, 이걸 추적을 해나가야죠. 지금 움직인다고 이런 거 따라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IT, 빅데이터 관련주들, 뭐 비트컴퓨터, 아이서포트, 뭐 의료기기 관련주도 지금 움직이니까 이거 따라다니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결과가 좋지 않겠죠. 관심이 모아져 있는 쪽에서는 기회가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내가 알게 될 때쯤 되면 언론에서 막 떠들어대고 어떤 정보를 내가 알게 되는 그 순간이 어떻게 될까요? 다 남들도 아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이미 가치 반영이 끝나 있고 비싸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라고 정리를 해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